관급자재 업체가 일반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속이고 공공기관들에 납품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년간 공급액만 80억 원, 이를 납품받은 기관도 여수시 등 7군데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구매한 셈이고,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던 여수 화양지구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여수 돌산읍 갯바위의 시멘트 포장 논란과 관련해 여수해경이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 무선지구와 국동교회 등을 들렀는데 시민들의 동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 업총계와 전직 공무원이 대표인 업체가 서로 짜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얼마 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와 관련된 의혹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들을 속이고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또 다른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허 제품이라면서 수십억 대의 납품 계약을 맺어놓고 정작 일반적인 제품을 공급해왔다는 건데요.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저반 시설로 쓰이는 콘크리트 부유 구조물 이른바 폰툰이 설치된 여수 오동도의 한 선착장. 전직 여수시 공무원이 대표인 A업체는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이 제품을 여수시에 납품했습니다. 특허 기술을 인증받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받았다며 일반 제품보다 30%가량 비싸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특허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제품이었습니다. A업체가 특허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은 여러 개의 폰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체는 연결 지점조차 없는 단일 구조물 부전교를 납품하며 비싸게 계약을 따냈던 겁니다. 일반 제품보다 조달호수 제품이 한 30% 정도, 작은 것은 20%가 될 수도 있고요. 조달호수는 그 조달호수 받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다음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조달호수를 사기를 쳐가지고 조달호수를 만든 거죠. 팩트는. 업체 측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속이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렸습니다. 조달청에 공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 등 여러 지자체는 A업체로부터 적게는 5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년 동안 A업체가 우수 조달 물품이라며 납품한 제품은 80억 원에 이르지만 특허 기술이 반영된 연결식 부전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기망한 사안입니다. 즉 지자체가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구매한 셈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엄청난 혈세가 누수된 상황. 당국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MBC가 잇따라 보도한 시멘트 포장 갯바위 논란과 관련해 해경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갯바위를 원상 복구한다며 임의로 시멘트를 덮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위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자료를 검토한 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점이 있으면 정식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과 폭언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매매 여성보호센터에 여수시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당 보호센터에서 비품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중구 46번째 확진자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여수에 있는 술집과 음식점, 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에 대해 소독 작업을 벌인 뒤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노령 인구가 많은 만큼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고 종사자는 동선을 공개하는 한편 면회도 비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도내 노숙인 시설 7군데에서 4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들도 시군과 협의해 전수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철저히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자가격리자에게 보건소로 검사받으러 오라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목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A씨.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안의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방역당국 지침상 A씨와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1차 검사를 받고 48시간 뒤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안군 보건소는 A씨에게 재검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A씨가 보건소 측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자 보건소 측은 A씨에게 차가 있는지를 묻고 선별진료소로 직접 와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차 있냐고 그냥 대답을 머뭇거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문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오라고 도착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알람이 떴어요.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무안군 보건소는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자가격리자들에게 자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오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검사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 들리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어디로 만지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절대 하셔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반면 목포시 보건소는 의료진이 직접 자가격리 장소를 찾아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자가방문해서 검체 채취합니다. 전남 9개 시군 보건소는 모든 격리 장소에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13개 시군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차를 이용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하는 등 지자체마다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도 행정통합이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7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묻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 내에 여순사건 특위가 구성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0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지원 단독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여순사건 특위까지 구성함으로써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관광지구로 편입된 뒤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여수 화양지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연도교 인근에 리조트 전문 기업체가 주축이 돼 대규모 관광 휴양지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단순한 사업적 타산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공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 아래 저희 여수 MBC를 비롯해 광주 MBC, MBC 경남도 공동 투자와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하양지구 일원. 복합관광단지 개발이란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투자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됐던 곳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00억 원이 투입됐지만 민간 투자가 계획 대비 10%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부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 초 개통된 해상 교량들로 접근성도 개선돼 개발 여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태 백야 4개 다리가 연결이 되면 11 브릿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관광 분야의 수요 창출도 되고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체류용 관광에 단초가 될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은 이 같은 전환점에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을 낀 270여 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준공과 맞물려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부대시설도 예정돼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MBC의 투자 참여도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평가입니다. 체류와 체험을 병행하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방송사의 전문성을 살려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에다가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공 예정 시점은 오는 2023년.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인 광양경제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서 경제의 자유구역 활성화에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이자 또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굉장히 발전하는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렇게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기간 방치됐던 하양지구가 지자체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LG화학의 전지사업 분사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사 측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민주화섭노조 LG화학 노동조합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LG화학, 석유화학 분야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전지사업부를 분사한 것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G화학 측은 전지사업 분사는 투자 유치 등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경영 의사결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 협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여수시 화양면 창무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지만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또 지금의 해상 경계선을 변경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실험 체험 캠프가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전남 동부권 청소년 33명은 오늘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천체 관측 등의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